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습 궁금해요 코너를 맡고 있는 여태윤입니다. 이번 세습 궁금해요 코너에서 다룰 주제는 첫 번째,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총회장님께서 학교를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조금 이 뉴스만큼은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한 뉴스를 선정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서울 동남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에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회에서 업무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명석 측 지지자들 분들께서 사무실 점거를 하고 계셔가지고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남사묵 목사님께서 기자들한테 폭행을 하시는 바람에 소장 접수까지 되셨나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폭행까지 하시면서 이러시는 건지.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을 담긴 동영상까지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무가내로 진짜 그 행동을 하셔가지고 좀 진짜 좀 많이 놀랬습니다. 보고. 어쨌든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3월 12일에 소취하를 했다고 제가 지난 궁금해요 코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게 뭐냐면 소취하를 한 그날에 재판국에서 그 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3월 12일 재판에 총회재판국 강흥구 목사님이 남사묵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그때 내리셨어요. 원고 기각 판결물도 이미 있고 신임원회 쪽에 그래서 소송이 종결 처리가 된 거거든요. 3월 12일에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소취하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취하는 이거 좀 웃기게 된 것 같고 그냥 기각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송 자체가 그냥 재판부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소송이 종결이 된 거고요. 이제 재판국에서 이 소송 안 받겠다고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게 헌법 권징 제160조 소송의 처리 제2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 권징 제160조 제2항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소취하를 하신 데다가 이미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하거나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도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20일은 옛날에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헌법 시행 규정 제84조 행정소송의 소취하 부분이 있어요. 사항에 헌법 권징 제15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 종결 선언에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네, 이거 다 지금 헌법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판결이 됐고 이제 끝난 겁니다. 기각 판결이 됐고 다 끝난 거고, 그러면은 이제 헌법 시행 규정 제86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항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확정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0일 이내에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중립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뭐 집행을 하신 것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집행 안 하면 끝이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86조 4항이 있습니다. 이 4항 보고 과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으면 이런 규정이 다 있을까 싶은 좀 웃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86조 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강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9월 25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궁금해요 첫 시간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장통합 사이트가 있고요. 총회헌법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원회 같은 경우에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 선고일을 뭘로 보고 있느냐? 2019년 3월 12일에 기각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총회장님께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총회장님께서 집행을 하지 않으셔도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남로의 신임원회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 김수원 목사님과 제가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 뵙고 이제 말씀도 나눴는데 이제는 법리적 검토를 확실하게 하신 후에 이제 업무 방해를 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법리 검토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하실 것도 지금 시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남노예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은 법적 정당성을 거의 완벽하게 확보받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인정하냐 안 하냐는 뭐 그들 마음일 것이고, 근데 법적 근거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완벽하게 이제는 뭐 정당성을 부여받았고요. 이제 뭐 수습정권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 나오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법적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시행규조 제33조 교회 및 노예 수습 제11항에 노예 임원 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건과 관련하여 파송된 서울 동남노예 수습정권위원회는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말이 꼬였는데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되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동남로에 파송된 수습정권위원회는 그냥 자동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노회의 권위와 질서 회복을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료를 만드신 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법적 정당성을 갖고 그 본연의 업무를 제기한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업무 제기 과정 가운데에서 타당한 법적 근거나 정당 사유 없이 직인이나 노예 제반 서류 등의 이관을 배척한다든가, 뭐 위력을 사용해서 노예 사무실을 점거한다든가, 임원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 근거가 지금 확실합니다. 3월 12일에 기각 판결이 났고요. 기각 판결이 나면 30일 이내에 초기장님께서 판결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으셨고 60일 이내에 자동 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헌법 조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 정당성을 갖고 지금 신임원에는 서울 동남노회 업무를 재개를 하실 거고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이상 이제 뭐 5월 13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무실을 점거하다든가 업무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리적 검토 이후에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 화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사실 총회나 명성교회 측 사람들한테 좀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회 분들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사안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시원하고 계속 이런 추세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뭐 총회 입장에서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막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법적 정당성은 지금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회 분들이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총회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래도 효력이 제대로 발생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회 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서울 동남노회에서 여러 안건들이 밀려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잘 처리해 주시고 좀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부총회장님이 이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총회장님이 방문을 하셨지만 총회장님 자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협력교회 담임 목사님 자격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위나 항의를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굉장히 자제한 성격의 개인적인 시위만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부총회장님 자격으로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지난번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부총회장님이 직접 부총회장님 자격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춘추 학보사 지난 궁금해요 코너 때도 말씀해 드렸는데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신학춘추 학보사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부총회장님 방문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금 그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켓 시위가 있었고요. 부총회장님은 님의 침묵이라는 그 기사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세습 관련한 모든 질문에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총회장님은 그나마 좀 소통을 하시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물론 충분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이제 세습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소한 간담회를 여신 다음에 본인 입장을 그래도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 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입장 표명 자체는 제대로 좀 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입장 표명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최소한 부총회장님만큼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진 않았습니다. 다음 총회장님이 이제 되실 거잖아요.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도 뭔가 대화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시면은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통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놀랬고요. 네, 놀랬습니다. 그냥 뭐 놀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세습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또 부총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뉴스엔조이 기자분께서 세습 시위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본 영상으로는 부총회장님께서 총회장이 다 얘기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성대모사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간 요런 투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회장이 다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명확하게 그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부총회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신학교 입학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이제 공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신입생들 입장에서 공인이라는 자각이 당연히 없잖아요. 거의 있을 리가 없는데, 입학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공인으로서의 준비 혹은 공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았고,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장님이 되실 이제 부총회장님께서 기자분들한테 반말로 총회장이 다 얘기했잖아 라는 말투를 보이시는 것이 과연 성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면에 반말 하시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이제 소통할 기회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친해지고 하다 보면은 반말이 쉽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면에 혹은 아직까지도 계속 존댓말을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좀 친해지면은 좀 말씀 놓아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지금 부초회장님이 뉴스엔조이 기자님한테 하신 반말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라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냥 뭐 돌려 말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반말을 하신다고 하면 후배들한테 그냥 반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뉴스엔조이 기자분과 부총회장님의 관계가 반말할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희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게 선교적 관점에서 좋은 일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뭐 신경이 거슬리시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생으로 오인하셔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말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적 차원에서 결코 좋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세습 관련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도 좀, 네, 이것도 좀 저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반말하시는 거 보고 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계시는 것만큼 조금 더 교양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정말 황당한 인터뷰가 있어서 좀 놀래가지고 좀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경구 대표 회장님 뉴스엔조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제가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 본 자식이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는 자식하고 중간에 은혜 받아서 신학해서 나온 사람하고 보편적인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목회적인 자질이 누가 더 우수할까요? 목사의 자녀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전도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후임자로 못 데려온다.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목사 자식은 무조건 안 된다. 얼마나 기본권 제한하는 겁니까? 그게 불법이죠,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죠. 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를 포함한 많은 숫자의 전도사님들이 이 발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김사만 목사님도 아버님께서 목회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사만 목사님 디스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 목회적 자질을 단순히 그 목사의 자녀냐 아니냐로 평가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시간이 더 있고 했으면은 초대에 믿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수행했던 분들을 이제 쫙 나열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좀 제가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고 근데 이제 그냥 좀 어,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음, 뭐 좀 감사한 마음도 좀 들고 왜 감사하냐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저희 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표 회장으로 좀 잘 남아주시고 충실히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안을 놓고 이제 싸우더라도 좀 가치 있는 적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클래식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세습 찬성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뭐 웹상에서든 지금처럼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씀하시는 거나 사고방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좀 그래요. 음, 많은 의미가 담긴 그래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뭐 말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 뭐
근데 뭐 이렇게 쭉 계속 생각하시고요. 뭐 괜히 말이 길어졌는데, 근데 뭐 그냥 대표이장으로 계속 잘 계셔 주시고 이런 말씀들 계속 쭉 잘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짜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 좀 들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그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려볼게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 본 자식이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는 자식하고 중간에 은혜 받아서 신학해서 나온 사람하고 보편적인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목회적인 자질이 누가 더 우수할까요? 목사의 자녀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전도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후임자로 못 데려온다.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목사 자식은 무조건 안 됐다. 얼마나 기본권 제한하는 겁니까? 그게 불법이죠,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죠. 네. 발언에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